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길라잡이 배너 전문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워렌 버핏의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지금 이 사각형이 넓다는 것은 그만큼 포트폴리오 내의 투자 비중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비중은 애플, 그리고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그 다음에 코카콜라, 웰스파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크래프트 하인즈 순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이유가 바로 이 녀석 때문인데요. 지금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에어팟.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는 최근에 에어찐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에어팟도 없는 찐따야. 그만큼 얼마나 에어팟이 지금 인기가 있는지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재미있는 자료가 나왔죠. 에어팟 매출 대비 탑 테크 컴퍼니의 그런 TTM이니까 12개월 매출이죠. 이걸 비교한 그런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에어팟이 있고요. 에어팟의 매출은 지금 테슬라의 절반이 넘고 넷플릭스의 3분의 2가 넘고 우버랑 별 차이가 없고 아도비보다도 높고 엔비디아, AMD 한 2배 이상 되고요. 스포티파이보다도 높고요. 와, 뭐 트위터랑 스냅 같은 애들은 비교도 안 될 정도입니다. 이 이어폰 하나 팔아서 말이죠. 그래서 에어팟이 애플의 다음 메가셀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런 보고서도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2017년에 한 1400에서 1600만 대였던 이 에어팟이 19년에는 5000에서 5500만 대를 거쳐서 2021년에는 1억 대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예측입니다. 그래서 5년도 안 된 사이에 거의 한 7배가 증가하는 이런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운터 포인트에서는 그래서 이 블루투스 웨어러블 이 이어폰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을 지금 절반이 훨씬 넘는 걸로 이렇게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에어버즈 있죠. 그 다음에 뭐 자브라. 그 외에는 뭐 기타 미만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금 애플과 이 나머지 두 개사의 점유율을 합치면 4분의 3 이상이 나오네요. 저는 이거 보고 생각난 게 대한민국에서 뉴스에서 보면 스마트폰 판매량은 항상 삼성전자가 1위로 나오지만 스마트폰을 팔아서 그 얻은 이익에서는 애플이 거의 평균적으로 한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차지할 때는 이게 90% 넘었던 분기도 실제로 있었어요. 지금도 한 60에서 70% 이상은 충분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만큼 애플이 에어팟으로 이번에는 이어폰 시장에 블루투스 이어폰 시장에 뭐랄까 다시 한번 이 독재자로 정확히 말하면 이제 뭐 웨어러블 이어폰이라고 해야겠죠? 이렇게 다시 한번 군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짜 애플은 혁신이 더 이상 없을 줄 알았는데 처음에 에어팟 나올 때만 해도 뭐 콩나물이다 해가지고 엄청 콩나물 대가리로 사람들이 엄청 비웃었는데 와 지금 이런 시장 상황을 만들었어요. 대단합니다. 애플이라는 회사를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지금 시가총액이 1397 트릴리언 달러니까 이게 한화로 치면은 1600조가 넘었어요. 얼마 전에 또 기사도 나왔죠? 애플 시가총액 하나가 대한민국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보다 크다고. 아니 무슨 기업 하나가 시장 전체보다 큰 이런 상황이 됐고요. 베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애플이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시장 평균보다 24% 더 이 변동폭이 컸다는 걸 알 수 있고 PER이 조금 재미있는데 이제 애플을 어떤 회사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제조업 회사라고 여전히 생각한다면 이 PER은 확실히 좀 높죠. 근데 애플이 최근에 이제 뭐 서비스라든지 컨텐츠 위주의 회사로 그 변신 중인데 그 기준이라면 또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애플 배당 늘린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지만 아직은 1% 이하의 높은 배당을 주는 회사는 아닙니다. 애플이 재무제표를 보자면 이제 매출 부분이 있고 매출 총이익 부분이 있는데 매출 부분은 여기 아이폰 분야에서 특히나 아이폰이 17년 대비 18년은 늘어났지만 19년은 14%나 감소를 했습니다. 많이 줄은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맥은 거의 비슷하고 아이패드는 비슷하다가 이제 좀 늘어났죠. 작년에 좀 2018년에서 19년 16% 늘어났고요. 제가 놀란 거는 이거 웨어러블.
이게 대부분 사실 에어팟이라는 얘기예요. 30% 중반을 훌쩍 넘는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 이게 진짜 애플 같은 회사가 이런 성장률을 보인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성장 중이고요. 이미 이 웨어러블 시장이 애플 내에서 아이패드를 제꼈고요. 맥이랑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조만간 맥도 제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의 그 매출 구성이 아이폰이 1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서비스가 2위, 그리고 웨어러블 시장이 3위. 이렇게 변경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어요. 서비스 시장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성장 중이고요. 그래 봤을 때 이번에는 매출 총이익 부분에서 어떻게 차지를 하냐. 매출 총이익은 역시 18년과 19년은 거의 비슷하고요. 조금 줄었죠, 그래도. 근데 이제 상품 판매 같은 경우에는 30%의 이런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매출 총이익이 서비스 분야에서는 보고도 어이가 없네요. 55%, 60.8%, 63.7%. 거의 판매하면 일단 매출 원가 빼면 거의 다 남는 거란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애플의 주가를 만들어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인 워렌 버핏이 그럼 애플 투자를 얼마나 벌었느냐? 이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보자면 재미있는 부분이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냐? 그래서 지금 버크셔에서 애플 주식을 2억 4,800만 주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2억 4,800만 주인데 에버리지 코스트가 평단가죠. 이게 141.79불이에요. 그리고 현재 주가가 318불이라고 하면은 수익률이 124.79%예요. 자, 그럼 얼마냐? 주당 순이익 곱하기 종목 수를 곱했을 때 한 177불 주당 순이익이라면 지금 현재 51조. 버크셔 해서웨이는 애플 투자로 약 50조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수익이 나왔고요. 이제 애플의 차트를 볼게요. 2018년 말에 지금 엄청나게 폭락을 했잖아요. 이때 뭐 S&P 포함해서 뭐 애플도 엄청난 폭락을 겪으면서 이때 뭐 이제 크리스마스 악몽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그 이전에도 이 150불 라인이 아주 여러 번 지지되던 가격대였어요. 근데 이때 지지랑 이때 지지는 다르죠. 이때는 그래도 이때 하락폭에 비해서 이때는 엄청나게 급격했기 때문에 더 아래로 빠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불안감이 시장에 있었고요. 워렌 버핏은 어떻게 했죠? 이때 오히려 더 이때 매수를 늘려갔죠. 워렌 버핏은 늘려갔기 때문에 지금 만약 우리가 이때만 샀었어도 지금 워렌 버핏과 거의 비슷한 수익률을 거두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참 놀라웠던 게 이때도 애플이 시가총액 1, 2위 하던 기업이었는데 150불에서 지금 뭐 한 318불 훨씬 넘게 올라왔으니 삼성전자가 이때 주가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 한 38,000원? 4만원 좀 무너졌었는데 지금 6만원 넘었다고 되게 막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애플과 같은 기준이 적용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한 8만원, 9만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미국에서는 시가총액 1위 기업에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로켓이죠. 그래서 이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워렌 버핏이 애플을 계속 많이 샀는데 애플 폭락해서 워렌 버핏도 그 애플 사서 물렸다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댓글들이 제가 네이버 기사에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네티즌이 세계의 투자자를 비웃었지만 이분은 언제나 그랬듯이 지금 애플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죠. 피보나치 기준으로 봐도 지금 또 한 번의 이제 저항대에 들어왔는데 저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못 지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르는 건 조금이 아니고 너무 좀 겁이 나죠. 저는 좀 싸게 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건 그렇고 워렌 버핏이 애플에 대한 투자를 늘렸던 가장 큰 이유가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아이폰을 가지고 있고 에어팟을 사용하고 있고 이걸로 보내는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가 가장 큰 이유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분은 이제 애플을 기존의 뭐 단순한 제조업 회사, 뭐 서비스 회사에서 넘어가서 소비재로 인식을 한 거죠.
다시 한번 이분의 현안에는 제가 무릎을 한번 탁 치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버크셔에서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업종별로 보자면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금융 관련 그런 비중을 늘려가고 있고요. 기술주 비중은 이 정도 되고요. 소비재 비중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버크셔가 많이 가지고 있는 업종별 탑 3예요. 특히나 금융주를 지속적으로 이게 한 1년 전만 해도 30%대였는데 최근에는 5%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보자면 버핏이 애플로 얻은 이익이 무려 50조 이상이라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폭락 시기에 애플에 대한 투자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의 언행일치. 이분이 항상 그러잖아요. 시장의 공포가 지배할 때 나는 탐욕스러워진다. 이번에도 멋지게 본인의 그런 투자 철학을 언행일치한 그런 부분이 돋보였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배너의 미국 주식 기초 강의는 에듀캐스트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